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고향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 운영에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고향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지역 농산물이 쓰일 가능성이 커서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부금과 모금을 강요,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법이 시행되면 일선 시군의 재정 확보 효과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겐 담비 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출향인들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멸 위기와 세수 부족에 맞닥뜨린 전남의 시군. 고향사랑 기부금이 열악한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 신덕과 경남 남해 서면을 잇는 해저터널 7.3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6,824억 원이 투입되는 해저터널이 오는 2029년쯤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신안군 비금도에서 암태도 간 신설 2차로 교량 건설 사업과 신안 암태면 수곡에서 신성리 간 국도 2호선 2차로 개량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13살 나이에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양금덕 할머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군수공장에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죄라도 한마디 한 것이 도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외면하자 법원은 이 회사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자산을 돈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명령대로 미쓰비시 측의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각각 2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 결정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할머니들의 바람이고요. 법원의 매각 명령에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韓国側はこうした我が国の立場は当然認識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今般こうした動きがあ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영광 공용터미널에서 한평을 거쳐 광주까지 오가는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영광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없어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터미널에서 한평 지역 곳곳을 거쳐 광주터미널로 향하는 500번 버스. 하루 13차례 영광 주민들이 인근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이지만 버스 회사와 터미널의 갈등 탓에 다음 달부터 터미널에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지난 10년 동안 승객들이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끊을 때 내는 카드 수수료와 매표 전산 시스템 수수료를 내왔지만 이 수수료의 부담은 원래 터미널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터미널 측이 수수료를 앞으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착오였고 무지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저희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부당함이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시정하고자. 이에 반해 터미널 측은 승객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과정에 버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두 가지 수수료의 합계 금액은 1년에 겨우 10만 원 수준입니다. 터미널과 버스 회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500번 버스의 승객들은 터미널이 아닌 야외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불편해서 다리 아픈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조금 같은 데다 해줘야지. 해주려면 다시 안 될 때는 이제 안 가고 말아분지고 이제 처음은 나와야지. 영광구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터미널과 버스 회사의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 한 해에 겨우 10만 원의 비용을 둘러싼 터미널과 버스 회사의 갈등에 M1 승객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매입 후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한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매입 비용이 약 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매입 비용으로 290억 원을 전망했지만 호텔 측과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매입 비용 평균이 400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서 호텔 측과 협의 끝에 중간선인 369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 관련, 1명은 광산구 한 제조업 연관입니다. 3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고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저검사를 통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나주와 담양, 목포, 광양에서 각각 1명씩 추가돼 어제 하루에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 뒤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광양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무안 26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한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상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를 연구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 제7구단인 AI 페퍼스의 첫 경기가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립니다. AI 페퍼스는 다음 달 19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KGC 인삼공사와 프로배구 V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AI 페퍼스는 내일 광주시청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일본 전역에 방송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뮤지컬 광주가 일본 CS 방송국의 한류 전문 채널인 위성극장을 통해서 오는 2023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방송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위성극장 관계자는 뮤지컬 광주를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고 극찬하며 방송 상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1980년 5월 치열한 항쟁을 벌인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와 계엄군의 참여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